자, 자영업자분들이 직원 한 명만 고용하더라도 꽤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이 경정청구 제도 활용하시는 건데 경정청구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액공제예요. 원래는 세액공제여서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한 사람에 따라서 이 몇 년간 고용을 유지했느냐에 따라 최대 1,100만 원. 지금 또 개정돼서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1,500만 원까지 되는데 네. 유지만 하면 이게 연도마다 1,500만 원씩 쌓여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직원을 써야 돼.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쓰다가 아니면 프리랜서를 하다가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채용을 하면 국가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고용이 너무 네네. 얼어붙어 있으니까 네. 고용을 좀 증대시키는 걸 좀 촉진하기 위해서 네. 이 세금 부분에서 도와준 게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인데 네. 이거를 이제 대부분 세금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까먹었거나 많이 안 넣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리고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사후 관리라는 건 나중에 그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을 뭐 대부분 3년인데 3년간 고용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나는 세액공제만 받고 이 직원을 이제 끔찍한 말이지만 해고를 시켜버린다거나 그러면 제도를 악용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어차피 직원을 고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지금 프리랜서나 뭐 수습으로 하고 있는데 이참에 한번 좀 전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능한 직원도 채용을 하시고 특히 꽤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거 환급받는 맞습니다.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정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그 직원을 모집하는 분들에게는 이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꼭 활용하시라는 말씀이고 경정청구는 예전에 직원을 이미 뽑아서 쭉 유지를 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으신 분들이 지금 와서 세무서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세무서에 이제 경정청구서를 넣는 겁니다. 네. 내가 그 당시에 이 고용을 계속 유지를 했고 많이 뽑았고 뭐 정규직도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세제 혜택을 못 받았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적용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납부한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낸 세금이 별로 많지 않다라 그러면 환급은 안 되지만 이게 2월이 됩니다. 최대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걸로는 10년까지 2월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가정을 해서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매년 내는 세금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씩 계속 차감할 수가 있는 거죠.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최저한세나 이런 간단한 이제 계산 요건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세금을 이 세액공제가 매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사실 매출 높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 집안구석에서 돈 나올 구멍은 없나 그런 거 찾아보실 때 이걸 이제 엄청나게 요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분명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정청구는 5년간 내가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실수로 안 낸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고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챙겼다라는 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요즘 많이 보는 거는 경정청구를 받은 법인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법인이나 사업체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양한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 연락을 수도 없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연락 많이 오고. 네, 수도 없이 받으셨을 건데 이게 핵심이 되고 돈이 되는 것만 딱딱딱 처리하고 나머지는 챙기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세액공제든 경정청구할 때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상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잘 마무리되는 게 좋거든요. 네. 어쨌든 뒤탈이 없어야 되니까. 네. 첫 번째로는 가끔 이게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뭐 가공으로 넣는 등의 편법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편법을 통해서.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가 성공하더라도 국세청이 한번 이 경정청구 해주고 나서 그냥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뭔가 세무조사를 다시 통해가지고 다시 추징당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점 염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네. 고용증대 세액공제면 그럼 매년 네. 이게 고용 인원이 늘어나야 되냐? 뭐 네. 2명에서 그 다음 연도는 3명, 그 다음 연도는 4명 이게 아니라 똑같이 2명이 유지만 되더라도 이 첫 해년도에 2명이 처음에 늘었잖아요. 영명에서. 네.
그 다음에 이 2명이 그 다음 연도도 2명을 유지하면 유지했다고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이 아니라 뭐 23년 둘, 24년 둘, 그러니까 이미 늘어있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2명이면 거의 인당 한 1,400 받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0에서 1로 갔어. 공제를 받았어. 근데 2에서 2로 가니까 나는 뭐 고용을 증대 안 했으니까 안 받겠지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놓치시면 안 것들을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요건 검토를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저도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항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고용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내가 세액공제나 이런 걸 많이 받았었나?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수 그러면 있죠. 생각해 보시고 잠깐만 나도 가능한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알아보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 이런 걸 알아볼 때 좀 뭔가 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네시스 방님의 이제 연락을 통해서 오시면 무조건 무료로 검토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본문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이장훈 세무사님이 이 영상을 보고 왔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일단 무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하고 만약에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혹시 뭐 따로 돈이 들거나 그런가요? 돈은 사실 절대 안 받아요. 돈 절대 안 받을 거고 진행이 가능했을 때만 제가 일정 수임료를 말씀을 드릴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법인에 이런 형태들이나 저런 형태들이 있으신데 라고 하면서 어차피 보면서 보이는 것들은 한번 제가 조언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핵심은 사후관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가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3년간 근로자 수가 그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는 해야 되는구나. 그 증가는 안 하더라도. 맞습니다. 안 그러면 공제받은 금액이 큰데 그거 추징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산세까지 붙게 되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가 이 사실을 좀 숨겨요. 왜냐면 눈앞에 환급액만 먼저 받겠다. 그리고 이제 수익료 챙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관리는 알아서 하셔야 된다.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라면 사실은 이 업체를 진짜 넘겨받아서 그 사후관리까지 앞으로 처리를 도움을 드리겠다라면서 주기적인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기장을 넘겨받지 않죠. 왜냐면은 잘못되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서로. 그렇죠. 서로 좀 그렇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우리 환급액이 그 공제 받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나요? 1인당 3천만 원씩 나오니까 이게 잠깐 계산해 보세요. 100명이면 30억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최저임금 하면 월 한 200 정도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신입 같은 경우에 연봉을 한 4천이라고 해볼게요. 4천만 원 연봉을 하면은 거기서 3천만 원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간 유지돼야 되니까. 이게 3년간 유지한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실제 내가 부담하는 급여는 4천이 아니라 3천인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면에서 이득을 세금적인 측면에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제랑 몇 개를 합쳐서 받았더니 더 많은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올해 좀 직원을 좀 채용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 한번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세법적 리스크 안내 받아서 공제 적용이랑 사후 관리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 각종 세액공제는 매년 그 공제가고 공제율이 변경이 됩니다. 이게 뭐 저도 어렵지만 세무사님도 힘드시겠어요. 그 개정된 거 어떻게 다 체크하세요? 이거?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희도 법을 전년도 거 보고 전전년도 거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이게 이번 개정에서 더 늘어났어요. 더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고용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이 제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고용을 증대했던 연도가 언젠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19, 20, 21년도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세법이 아니라 19년도, 20년도, 21년도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적용하셔야 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을 여러 가지 드리는 건 정말 대표적인 세액공제 몇 가지만. 근데 세액공제가 진짜 많아요. 막 몇십 개가 되니까.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특이한 사항들은 뭐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왜냐면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경단녀라고 하죠. 경단녀분을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막 특이한 거 진짜 많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지 좀 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전혀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대부분 쓱쓱 넘어가 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사업체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공제 사후 관리나 이런 거 좀 검토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의뢰를 해보시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세액공제들을 몇 가지를 볼 건데 네,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네,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거로 전화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만 하면 돼요. 증가. 네. 물론 이제 몇 가지 업종은 빼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곱하기 아래의 금액. 그래서 이게 단위가 10,000원 단위인데 네. 올해 세법에서는 이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수도권에서 고용하면 기존에 1,1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1,450만 원이 될 예정이에요. 네. 여기서 청년은 15세에서 이제 34세로 개정. 개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등에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경단녀도 넣었습니다. 뭐 1인당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액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중견기업, 대기업 적어놨지만 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99%는 중소기업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입니다. 무조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의 폭이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크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빨간색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예전 거를 경정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 법이 아니라 예전 거 법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네. 왜냐면 이 액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만 이게 특수관계자는 해당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특수관계나 해당이 안 예를 돼요. 들어서 내가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아니면 다른 뭐 경영 컨설팅으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뭐 우리 가족을 내가 채용을 해가지고 받겠다 이런 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모르는 제3자,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고용을 해가지고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에 큰 액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이 요즘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나이도 늘린 거고 액수도 늘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인데 간단합니다. 저희 4대 보험 내시죠? 그렇죠. 4대 보험료가 이 근로자한테 주는 비율이 대부분 한 1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면. 네, 뭐 반반씩 내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는 물론 사업주가 다 내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건강, 장기요양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친 것에서 약 10% 정도 네. 이걸 부담을 할 텐데 거기에다가 이 공제율 청년은 100%까지 공제를 해서 이것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냥 보시게 되면 그냥 다 해준다고 그리고 보시면 돼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개가 중복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청년 등 상시 근로자를 수도권에 했다 그러면 1,450 맞죠. 이거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100%니까 그냥 다 가져가신다 보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면 이건 몇 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법상에는 24년까지 우선 가능하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알고, 왜냐면 인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 부담만 느끼시지만 이런 것들을 세금적으로 또 빼는 게 있구나. 그렇죠. 사실 그런 것만 알아두셔도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보시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유능한 직원이 와서 이 친구가 우리 하는 일에 잘 해주면은 그거야말로 이거는 뭐 그렇죠. 보물단지지. 손을 더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용을 증대하라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 보게 되면 근로자 위주의 공제가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 바로 상시 근로자 하기가 부담이스러우니까. 네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뭐 해서 말 그대로 계약직을 하는 거죠. 뭐 수습도 해보고 네. 해보고. 했다가 너 이 친구가 일을 아주 잘한다. 말 잘한다. 그러면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로 또 1,000만 원. 1년 동안. 네. 그럼 이것도 중복이면은 그렇죠. 아까 이거랑 커요. 이거랑 전부 다 중복. 네, 꽤 커요. 와, 그러면은 좀 약간 수습을 처음에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수습을 했다가 이렇게 전환시켜도 되겠고. 그러면 약간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정규직을 뽑으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전환해야 되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앞에 또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근로소득을 또 높여주면, 왜냐하면 네. 물가상승률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자체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 소득이 증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요율을 좀 해준다. 아,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보다 더 큰, 게 좀 임금 인상을 좀 더 해주라. 네, 맞습니다. 그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약간 보전을 세금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네. 요 금액 정도를 공제를 해주겠다. 여기 네. 증가한 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산식을 사실 보실 필요는 없고, 네. 아, 고용 소득을 이제 좀 더 줘도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세금 제도도 그렇죠. 있구나.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급여를 뭐 연봉을 100만 원, 1000만 원 더 주면 대략 뭐 한 20%인 200 정도로 좀 빼주고 뭐 이런 정도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평균액에 네. 대해서. 네네. 아, 네. 아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서 뭐 좀 복잡한 제도기는 해요. 뭐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뭐 수령액 이런 거 짜는 건데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요즘 또 근로소득자에게 뭔가 배품을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더 깊숙한 굉장히 좀 이건 네. 좀 왜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이 갔냐면 제가 또 전직 인사 담당자 10년 넘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와닿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법인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인건비 관리할 때 그래서 하나 넣어봤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제도를 쓰진 않는데 특수 제도에 대해서 또 이래 공제율이 높은 것도 있구나. 네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제 제도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로자 관련된 게 아니라 창업 중소기업.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한 중소기업하고 네. 뭐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간단해요. 5년간 세금을 100% 빼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거 조특법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전에 외웠던 생각이 나는데 자 근데 말 그대로 24년 12월 31일 전까지 법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거 좀 하나만 좀 말씀해 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요즘 이제 네. 대한민국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나 뭐 소프트웨어 AI 개발 뭐 그런 그런 거죠. 거. 예. 뭔가 이제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들. 혹시 우리 이렇게 영상 같은 거는 1인 미디어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그쪽은 안 될 거야. 결국 약간 좀 더 뭔가 만들어낼 수 네. 있는 것 쪽. 네. 네, 그쪽 위주의 업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담을 받아 보셔서 이거 만약에 해당이 되면은 세금을 100% 감면이면은 말 그대로 세액 감면이니까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한세 정도는 내야 되겠지만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 정도야 뭐 내셔야죠. 네, 네. 그래서 괜찮네요. 여기가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표현이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전체랑 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그다음에 인천에서 일부 지역 빠져요. 네. 뭐 송도 같은 일부 지역이 빠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부 지역이 이제 경기도는 일부 시들이 빠져요. 네. 뭐 시를 김포, 그래서 하나씩 다 안산, 적어놨습니다. 뭐 용인 뭐 이런. 네. 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수도권 관련법에서 그 별표 1번인데 그걸 다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을 한다. 근데 이게 가끔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경기도는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예. 않죠. 경기도 일부 지역도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산단이 형성되는 거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내용이 다인데, 이거 꽤 괜찮네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한두 개 정도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당이 됐는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생각나요. 제가 이제 뭔가 뭘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막 집구석에 쇼파 밑이나 이런 걸 뒤지잖아요. 네네네. 동전이 나오길 바라면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가볍게 접근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이제 워낙 다들 힘들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소비나 이런 거 많이 줄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약간 눈먼 돈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근데 이걸 잘 주워서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오늘은 경정정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님한테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기장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들 계실 텐데 약간의 그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거 내가 해보면 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약간 부담 가질 수 있을 텐데 저희 좀 이장훈 세무사님께서 저희 채널에 좀 약간 이런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하셔서 채널 제네시스 박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세무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그리고 멘트 좀 해주시죠. 제가 세금을 덜 낸 거는 네. 과세관청에서 추징하려고 연락이 오죠. 네. 근데 내가 세금을 더 낸 거는 네. 연락이 안 옵니다. 네. 네,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게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력을 받으실 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는 게 네. 어느 조금이라도 클루를 얻어가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거가 있어서 우리 세무 대리인분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보고 있고, 이제는 절세 주치를 넘어가서 어떤 사업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로 한번 우리 세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